옛날에 인천에서 교육할 때 어땠는지 아십니까? 누가 배우고 싶다고 소문 들어서 오잖아요? 뭐 어떻게 소문 나는지 모르겠지만 막 소문 듣고 오거든요. 저희 조건이 뭐였냐면 GSM에 있는 피루나 젠트레이드 제품 수동으로 솔루션 쓰지 말고 수동으로 한 개 마켓에 200개 정도는 등록하고 와야지 저희가 강의를 해줬어요. 근데 그런 조건을 달성하고 안 하고 차이 진짜 큽니다. 그거 하고 있으면 미치거든요. 200개 하면. 나중에 뭐 그냥 잠자도 눌러요. 이렇게. 눈 감고도 툭툭툭툭. 스크롤 두 번 내리고 이거 누르고 저거 누르고 계속 반복 작업이잖아. 근데 그것도 되게 의미가 있어. 그거 딱 하고 나면 아, 이 셀러스 세트에 이 버튼이 그 버튼이랑 물리는구나. 아, 이 설정 값이 판매자 센터에 그 버튼 값이랑 물리는구나. 이거를 어느 정도 매칭을 하거든. 그리고 없는 부분도 발견하고, 이 셀러스 세트, 이 셀러스 안에서 이거는 설정할 수 없네? G마켓 자체 관리자 페이지에는 있는데, 막 약간 그런 포인트들도 몇 개 발견하고, 모든 걸 알아야 비교 분석이 되니까.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저희는 교육할 때 무조건 해본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가르쳐요. 아직은 그럴 때 아닙니다. 등급 높을 때까지 그냥 싸게 해서 파세요. 되게 무책임하게 들리잖아요. 저처럼 이렇게 몇 년을 하다가 지쳤겠죠, 본인도. 왜냐면 이렇게 째서 설명해봐야 제 거를 다 이해하고, 보다가면서 제가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. 이때까지는 없었어요. 그냥 싸게 파세요. 등급 올릴 때까지는 무조건 최고 등급 달 때까지는 일단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싸게 파세요. 안 할래요? 나가세요. 할래요? 해서 성공하면 그다음부터 살살살살 그 사람들한테만 정보를 주는 게 더 효과적이죠, 사실. 일대 다수를 가리키다 보면. 여기서도 유튜브에서 나중에 강의를 하실 분들, 뭐 하실 분들, 뭐 여러 가지 사업 구조를 짜시는 대표님들도 계시겠지만, 저는 그 생각을 해요. 유튜브 보면 막 이제 셀러 하면서 스마트 스토어 창업하지 마세요. 뭐 이런 거 요새 엄청 올라오잖아요. 뻔히 보이거든요. 뭘 원하는지. 근데 저는 말리고 싶죠, 사실. 왜 그 강의를 하려고 하냐고. 엄청 지치는 일이거든요, 이거. 나중에 되면 돈을 받고 뭔가 계속 강의자가 늘어나는 구조가 될 수가 없어요. 가리킬 수 있는 게 없거든요. 그래서 주로 많이 하는 게 아이템 스카우트 사용법 플러스 이셀러스 사용법 플러스 뭐 스마트 스토어 로직, 세오 최적화. 핵심을 안 가리키고 또 자꾸 딴 데로 가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필요합니다. 진짜 필요하고 해야 되고 최저가로 팔아서 월 3천 정도 딱 찍으면 최저가에서 내가 몇 프로 정도는 봐야 되겠죠. 그렇게 가다가 매출 1,000만 원 나오고 2천만 원 나오면 상품명 강화 안 하고도 팔려 있는 것들 남기다 보면 깔려 있는 게 있어요. 그럼 주문 들어오는 고정 주문들이 계속 딸려서 들어오는 것들이 계속 많아지거든요. 그러면 주문 20개가 처음에는 많다가 4, 50개 들어오는 게 익숙해지면 그다음 또 8, 90개 들어오고 이걸 한 번은 겪어봐야 돼요. 뭐 돈이 많이 남든 안 남든 떠나서. 그거 겪었으니까 주문 처리 잘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걸 겪음으로써 이 업의 본질이 생각보다 손가락 유통이거든요. 정말 막말로 엑셀로 대량 주문 넣으면 한 번에 끓여요. 맞잖아요. 주문 넣는 건 쉽잖아요. 생각보다 트인 시야가 보일 거예요. 석 달이 되면 등급도 좀 올라가고 판매가 됐던 이력들이 있는 제품들이 계속 깔리게 되고 내가 G마켓에 10,000개를 올릴 수 있으면 한 2,000개 정도는 팔렸던 코드들이야. 한 8,000개를 계속 순환하는 시점이 왔을 때는 팔려있는 엑기스만 넣어놔도 한 150만 원 이상은 또 벌어가요. 그러니까 그 팔려있는, 깔려있는 것들이 계속 많아질수록 내가 나머지 부분을 핸들링 할 수 있는 캐파가 더 커진다고. 그러면 이제 나머지 8,000개는 어떻게 하냐. 상품명 가공하기 귀찮고 그냥 기본 상품명으로 5%, 6%더 올리고 7%더 올리고 또 오더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. 등급이 높아진 상태에서는. 내가 등급이 낮을 때 아무리 뭐 하고 해봐야 G마켓 봤잖아요. 하나 샘플로 예를 들면. G마켓 일반 상품 영역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처음 등록한 사람의 상품이 3개 이상 올라온 거 봤어요? 없어요. 전부 다 파워 이딜러 아니면 고객 만족 웃음 달고 시작하죠. 아니면 가끔씩 보여봐야 광고 아니면 우수 이딜러 정도는 보이죠. 안 보입니다. 아예 안 보여요. 정작 우리가 물건 올린 게 소비자들은 못 보는데 이 셀러스만 보고 이렇게 싸볼까 저렇게 싸볼까 마진 이렇게 보고 싶은데 저렇게 보고 싶은데 이 전략 짜면 뭐합니까? 예를 들면 이거 지금 만약에 수수료 최저 계산해 보니까 뭐 한 7% 나왔다. 7%가 미니멈 마진인데 한 20% 보고 싶어요. 기본 상품명으로. 그럼 지금 20% 쏘잖아요. 주문 절대 안 들어옵니다. 들어와도 간혹 한 개씩 들어와요. 그 등급까지 올려놓고 나머지 8,000개에서 순환할 때 지금 생각과 똑같이 기본 상품명인데 한 20% 올려볼까 올리잖아요. 지금보다 훨씬 잘 들어와요. 그걸 느껴야 된다니까. 거기 플러스 우리는 상품명 가공했는 거 그리고 각 마켓마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한 단계라도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들을 계속 연구하는 거, 샘플링 테스트 하는 거 배웠잖아요. 이거 계속 적용해서 등급 바뀔 때마다 다시 조합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고 샘플링을. 그럼 발견하면
이 스터디 모임이 있잖아요. 이제 이 그룹이 있으니까 저 이번에 테스트해서 결과 공유해 드릴게요. 그럼 다른 사람 또 "오, 됐어요. 같이 하시죠." 우수 이들런데 같이 뭐 이렇게 되면서 이게 같이 성장해야 되는데 이 중에 한 명이라도 포기하면 이제 세 명이서 해야죠. 한 명 더 포기하면 두 명이서 해야 되는 거. 근데 그거 있어야지 계속 다음 단계가 넘어가요. 쉽게 쉽게 넘어간다고, 제 말은.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거든요. 아무것도 없는데 전략과 생각과 방법을 고도화시킨다고 해서 막 드라마틱하게 상위 셀러가 될 가능성이 대량 등록에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. 이거 데이터 사업이거든요. 판매에 대한 사업이 아니라 데이터 핸들링하는 사업이에요. 쉽게 얘기하면. 결국 돈을 벌어갈 데이터가 상품이다 보니까 이 상품이 결국 조금이라도 돈을 더 잘 벌어오게끔 좋은 위치에다가 계속 던져놓는 연습을 하는 건데 이거 공이 한 개면 되게 포커싱이 되겠지만 우리는 진짜 요만한 모래알 같은 걸 다 계속 던져가지고 걸리는 거 있으면 올리고 또 나머지 모래알 밑에 쓰레받기로 치고 또 모래알 던지고 모래알 던지고 모래알 던지고 계속 이러는 거기 때문에 계속 발라내지다 보면 이 데이터가 그거 생각보다 안 무너집니다. 팔렸던 거 남겨놓고 계속 관리하는 그게 생각보다 안 무너져요. 기본 상품명인데도 불구하고. 그 제품은 우리 기본 상품이니까 계속 가격 비교에 묶일 거 아닙니까? 최저가 계속 치고 들어와도 그 사람이 볼 때는 내보다 전마 싼데 많이 팔았네. 그럼 내가 이모보다 싸게 올려야지 매칭을 시키지만 우리는 그 제품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. 우리는 그런 제품들이 팔렸던 거 남겨놓고 이런 게 되게 그물처럼 다 이미 형성이 돼 있잖아요. 최저 마진 설정을 해서 기본 상품명으로 박아 놓은 거라면 손해만 안 보면 어떻게든 주문 들어오게 하는 게 더 좋아요. 지금 입장에서. 이번에 4월에 열리는 유통쇼 뭔지 아시죠? 이거 그냥 뭐 소싱 플랫폼하고 온라인 셀러들을 위한 박람회거든요. 원래 창업 박람회 이런 데 가면 보통 프랜차이즈 치킨집 막 부스 있고 막 그렇거든요, 대부분. 근데 여기는 아예 타겟이 온라인 유통, 온라인 셀링에 관련된 창업 박람회, 뭐 서비스 박람회 이런 거거든요. 관련 기업들이 다 있고 이게 3일 동안 진행되는데 첫째 날인가? 아니다, 마지막 날, 금요일 날 제가 오후 1시에 그 연사로 초빙돼서 강의를 하러 가는데 가서도 똑같은 소리 할 거면 잔소리 겁나. 근데 여러분들 가볼 만해요. 그래서 이런 데 가면 그 현장의 분위기 그리고 약간 그거 느끼는 거 되게 중요해요. 더 큰 그 흐름 속에 내 몸을 던져야 되고 열심히 해서 그 흐름 속에 대장이 되면 또 평균적인 사람들 대비해서 내가 높아지는. 또 그 안에서 그 사람들 친해지고 배우면서 그 사람들 그룹에서 중간 정도까지만 가더라도 대한민국 전체 평균을 보면 또 나은 사람이 되어요. 무조건 보러 많이 다니십시오. 그리고 현장 분위기 느끼러 다니시고. 셀리어스.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?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네. 있는데, 저 마진을 그 가격대별로 산정을 안 하고 그냥 일괄적으로 했는데, 가격별로 하는 게 더 나은 건가 싶기도 하고, 사실 다른 도매 사이트는 그 가격별로 DB 다운받는 게 잘 안 돼 있거든요. 맞아요. 네, 오너클린 그래서 같은 그 결국 엑셀을 한번 만져야 돼요.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번거롭거든요. 알기는 다 알아야 돼요. 이 금액대의 상품을 소싱하면 이렇게 되는구나. 백마진이 날 수도 있구나. 이 최저가를 적용하면 얼마 이상 되면 제품을 소싱하는 가격이 얼마 이상인 제품들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구나. 아니면 너무 소싱하는 가격이 작으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반올림만 잘못해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구나. 위험이 있겠구나라는 그 가격선을 알아야 돼요. 알고 조금 더 높게 잡아야죠. 가격대별로. 근데 이렇게 하는 게 그 배송료랑 다 무료 배송할 때 이렇게 다 섞여 있어가지고 하는 게 큰 거죠. 그렇죠. 배송. 낮은 가격대는 특히나 무료 배송을 더 신경 써야죠. 그렇죠. 그 포인트 되게 중요하거든. 그거를 조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, 그냥 무료 배송을 버릴 건지. 그래서 그것도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, 사실. 그러니까 천지입니다. 그 가격은 내가 알고는 있어야, 그 적용하는 거는 만약에 오너클레임 같은 걸 내가 소싱을 하는데, 별도로 그렇게 설정하는 값이 없으면 엄청 일이 많거든요. 받아가지고 가격 필터 걸어서 다시 원가로 복귀해서 다시 또 재산정을 해야 제일 깔끔하거든요.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얼마 밑으로 되면 이게 위험하겠구나라는 그 가격대는 알고 있고 오너클레임 DB 다운받을 때 가격대 설정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 DB를 아예 안 받던가 아니면 평균을 내는 거지. 그 DB 이상이면 무조건 나는 조금이라도 남는 느낌인데 그 금액대 밑에 있는 제품도 섞일 수 있으니까 그거보다 살짝 높일까? 라는 개념으로 가서 한번 핸들링 해보는 거 그렇게 쉽게 쉽게 가는 게 더 좋죠, 초반에. DB 쪼개는 거에서부터 막 맨날 며칠 걸리고 막 고민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러프하게. 근데 그 최저가에 대한 수치는 내가 알고는 있어야 돼요. 좀 디테일하게. 그래, 러프하게 잡았을 때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거고, 이거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. 올리면서도 내가 자각을,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. 근데 그 일일이 다 검수를 못하니까 올려놓고 주문 들어오는 걸로 그래. 어차피 주문 안 들어오면 내가 손해볼 건 없으니까. 주문 들어오는 거 기준으로 계속 샘플링해서
정산 예정 금액 보고 이거 위험했었는데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네.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. 그 대표님 최저 마진을 구하라고 하셨잖아요. 뭐 제로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 최저 마진을 얼마 몇 프로 정도 말씀하시는지 좀 감을 모르겠고요. 그다음에 뭐 아까 금액별로 뭐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잘 못 들었거든요. 마진은 최저 마진. 이거 밑으로 팔면 나는 무조건 마이너스 1원이라도 뜬다는 그 한계점 있죠. 제로 마진 어.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. 제로 마진 딱 그, 맞죠? 제로 마진이죠. 쉽게 얘기하면. 그 마지막 바닥 직전 전까지. 마지막 한계선을 알아야지. 거기서부터 이제 붙여 네네. 나가면서 전략을 세울 수도 있는 거니까. 가격대별은 사실 경우의 수가 진짜 많거든요. 4% 설정하고 14% 설정했어. 우리가 도매 사이트에서 받는 그 공급 가격이 10,000원일 때는 우리가 마켓에 올라가는 12,100원이고요. 마진은 한 요 정도 남겠죠. 이 똑같은 비율을 정하더라도 이게 100원짜리 제품이면 비율이 떨어져요. 아까 3점 몇 프로였잖아요. 똑같은 걸 적용해도 객단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 소수점, 이 끝자리에 대한 계산법 때문에 10,000원에 1원이 바뀌는 거랑 1,000원에 1원이 바뀌는 거랑 100원에 1원이 바뀌는 거랑 비율 자체가 다르잖아요. 만약에 내가 이게 최저 마진이야. 예를 들면 이 마진율이 최저 마진이라고 생각을 하기 전에 가격대별로 어느 정도 이상은 돼야지 이 가격이 최저로 먹힌다라는 그 한계점도 알아야 된다. 이 공급 가격이 얼마 이상 됐을 때. 100원에서 1,000원 구간, 네, 1,000원에서 그러니까 2,000원 구간. 뭐 예를 들어 내가 설정한 게 지금처럼 14%에 4%가 최저다. 근데 단 조건이 최소 상품 가격이 우리가 공급받는 상품 가격이 300원 이상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최저다. 라는 그 정도 객단가에 따른 그 마진율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돼요. 근데 이게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 아까 그 사원님 말씀하신 게 어떤 거냐면 100원이야. 근데 내가 무료 배송 전략을 쓸 거야. 100원짜리 제품 우리가 2,500원이라는 추가 금액을 녹여야 되잖아. 근데 이 상황에서 근데 100원짜리 제품인데 내가 유료 배송을 써야 돼. 최저가 마진을 보다 조금 더 높게 해서 판매를 할 건데 근데 어떤 마켓은 내가 배송비를 3,000원 하는데 3,000원에 대한 수수료를 또 떼잖아요. 어떤 마켓은 3,000원에 대해서 배송비에 대해서 수수료를 안 떼는 업체들도 있거든요. 근데 수수료를 부과하는 업체인데 내가 객단가 300원짜리를 최저 마진에 판다? 한 배송비 수수료 때문에 결국 백마진이 날 수도 있거든. 그래서 그 조합률을 다 생각하셔야 돼요. 전부 다 분석하라는 게 아니고,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. 그 우리가 분석한 마켓마다 우리 적용할 포인트에 근거해서 마켓마다 그 가격을 최저 볼 수 있는 가격의 경우의 수들을 한번 개인적으로 다 작성을 해 오셔 보라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수치를 다 같이 펼쳐놓고 한번 서로 생각 얘기하면서 테스트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렇더라 하면서 또 결과 도출하자는 거죠. 그리고 사실 그 랜덤으로 그 할인 거는 거 있잖아요. 네네. 그것도 만약에 내가 그거 수치를 잡아서 최저 마진에 계산을 했지만 제가 말한 거예요. 러프하게 벅벅 하다 보면 주문이 들어오고 나서 주문 들어온 것들 많이 들어오지 않을 거니까 다 검수를 해봤는데 10개를 검수했는데 8개가 할인이 안 걸리고 2개는 할인이 걸렸네. 확률적으로. 우리가 최저가라고 분석했지만 사실 그게 최저가가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. 내가 올린 상품들에 대해서는 많은 확률로 그 자체 할인이 안 걸리게 되면 그 표본치를 보고 나서 또 수정해야죠. 종합적으로 나중에 또 되게 근데 많아지는 게 무조건 과반수 잘 안 넘어요. 그 저희가 이셀러스에서 그 가격 설정 노출 안 되게 할 수 있잖아요. 예, 근데 어차피 네이버가 거의 대부분일 거고 들어온다 해도 그거 맞아요. 굳이 노출을 안 하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? 그것도 괜찮은데 사업자가 2개면 제일 좋은 전략이죠. 한 개 높게 하고 한 개 낮게. 지금 상황에서는 타고 들어오든 어떻게 들어오든 주문이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. 거기서 너무 이제 또 멀리 봐서 너무 깔끔하게 뭔가 이제 이런 변수까지 다 통제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버리면 맛을 보기 전에 계속 내가 나를 통제하는 느낌이 되게 있거든. 그래서 첫 번째 사업자는 그냥 그렇게 하고 네이버 쇼핑에서 뭐 우리 내 제품끼리 묶이든 말든 일단은 해보면서 판단하는 게 제일 좋고요.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게 잘한 걸 수도 있어요. 제가 사실 그때 뭐 형용사 쓰지 말라고 막 했었는데 형용사 써도 잘 들어온 사람도 잘 들어와요. 그러니까 그게 답이 없다니까요.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도 내가 50바이트 키워드를 적을 수 있으면 잘라 쓰는 이런 거 아름다운 이런 거 검색 안 하잖아요. 사람들이 검색을 칠 때 내가 사고 싶은 제품에 대한 물품명을 치거나 뭐 이렇게 칠 확률이 높잖아요. 최대한 확률 높이는 걸로 명사를 다 쓰라고 했던 거고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건 잘해. 내 돈이 많이 묶이든 스트레스 받든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200 이상 300까지는 벌어봐야 될까요? 월세나 솔루션비나 뭐 이런 건 건져야 될까? 최소한의 생계 유지비는
굴려놔야지 느긋하게 일을 하죠. 매출 2천 나왔는데 나 진짜 죽겠다. 나 이렇게는 못 살겠다. 상품 다 내리면 되잖아요. 핸들링을 좀 빨리빨리 해가지고 주문이라도 많이 들어오게 한번 해보라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지금 해야 될 뭐 상품을 강화하는 거 계속 꾸준히 할 거니까 나중에 상품 가지고 강화한 걸로 올리면 되죠. 원래 하고 싶었던 대로 한번 해보세요. 되게 좀 벅벅해야 돼요. 자유로워야 돼요. 뭐 주문 들어왔는데 우리가 배송 못했어. 막말로 해서 그 주문 이행해봐야 우리가 뭐 한 800원밖에 못 벌어. 근데 내가 이거 상품 다 지우고 저쪽은 품절이고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. 근데 이 주문 이행은 해줘야 되겠고 그런 것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. 너무 뭐 사람을 죽이진 않았잖아요. 문자로 죄송합니다. 품절입니다. 저희 판매 종료했습니다. 이제 이렇게 하고 그냥 마켓에서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뭐 품절 처리나 뭐 하여튼 액션만 잘 취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한 거에 집착하지 마세요, 지금. 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뺏기면 안 돼요, 여러분들. 지금은. 맛을 못 보고 고민 많고 사소한 거에 너무 집중하시고 이런 분들이 이거 맛보기 전에 지쳐요, 본인이. 지쳐서 못해요. 그래서 좀 벅벅하시고 결과 보고 하기 힘들다 싶으면 내리고 좀 쉽게 생각하십시오. 자, 끝낼까요? 네, 예, 예,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알겠습니다.